불과 며칠 전에는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이 이번엔 정반대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솔 의원의 보안 수사권 입장을 두고 상반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면 폐지의 우려를 제기한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뒤 며칠 만에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보당의 공식 입장과 손솔 의원의 행보가 왜 이렇게까지 달라 보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잘 하지 않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플랜카드로 국힘당과 맞짱 뜨는 거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힘당이 플랜카드 가지고 이상한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국힘당 플랜카드 때문에 열받을 때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잘 안 해. 근데 그 대응을 참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예, 진보당이에요. 어떨 때는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보안수사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진보당의 이 스탠스가 조금 의심이 됐습니다. 저는요, 진보당은 당연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검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가 사실은 진보당이에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는데 그 결정적인 일을 다 어디서 합니까? 다 검사들이 해. 검사들이 무슨 짓인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던 진보당이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철저하게 밟아줘야 한다. 완전하게 완벽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당의 태도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솔 의원입니다. 손솔 의원,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직 승계하나요? 막 그렇게 됐죠. 자, 근데 이 손솔 의원 정말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당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입니다. 그 입장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손솔 의원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폐지로 바뀝니다. 왔다 갔다. 황당한 거는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채 일주일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폐지에서 유지로 바뀌더니 유지 얼마 하다가 갑자기 다시 폐지로 돌아옵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 떡하니 참석을 해놓고서는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다시 폐지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해명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전혀 없어요.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끝내버립니다. 누가 알면은 손솔 이 사람 보안수사권의 계속 폐지 입장을 유지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오락가락했어요. 하나씩 제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가운데가 김남이네요. 이 옆에 손솔이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 누구 있습니까? 김동아 의원도 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여성단체들이 뭐라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폭력 전권 송치, 안된다 강간통념 불송치, 안된다 무제한 보안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는 안된다. 즉 보안수사권이 필요하지 보안수사 요구만 가지고 안된다 라는 얘기를 김남희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게 6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 옆에 손솔 의원, 김동아 의원 다 같이 있습니다. 있죠? 손솔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장이었고요. 이 기자회견장에 손솔이 같이 있었다고 김남희 옆에 딱 있죠? 있잖아. 이날 여성단체들, 성폭력 피해자 여성단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성폭력 피해자들, 이 여성들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성폭행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검사들은 범죄 피해자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검사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찾을 뿐 절대 범죄 피해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 단체들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의 요지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김남희였고 손솔, 김동아까지 이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손솔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그죠? 손솔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보당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거야?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자, 이 기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김남희 의원이 있네요. 이 뒤에 손솔 있고 여성단체들이 있네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실게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등 6개 단체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법이 바뀐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 자리, 자, 기사 분명히 보시죠. 손솔 포함됐어요. 자, 그런데 진보당 입장은 또 다릅니다. 윤종호 진보당 대표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심지어 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게 아마 당 대표단 회의는 최고위원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도 개선돼야 한다.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개선돼야 돼. 바꿔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솔은 뭐라고? 손솔은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기자회견에 갔어. 여성 피해자들, 성폭행 피해자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연합뉴스 기사도 한번 보실게요. 진보당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니, 그 국회의원 손솔은 보안 수사권을 살려둬야 한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당 차원에서, 진보당 당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아니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폐지 발의했네. 근데 웃기는 게 뭐다? 여기 의원이, 담당 의원이 뭐야? 국회의원 의원이 뭐야? 자, 이 볼게요. 진보당 손솔 의원은 2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이네. 21일. 아니 14일 날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해놓고 21일 날 완전 폐지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얘 뭔데 얘? 얘 뭔데?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뭔데?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성폭행 피해자들 도움을 못 준다며.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며. 기자회견까지 했잖아. 해놓고서는 딱 일주일 뒤에 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게 뭐 하는 앤데 얘?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당의 입장하고요. 그 개별 의원의 입장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진보당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인데 손솔의 입장은 유지일 수 있어. 그럼 그거 쭉 가든가. 근데 얘 뭐야? 일주일 전에는 유지였는데 일주일 뒤에는 폐지야? 왜 왔다 갔다 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손솔 의원 맨 처음에는 또 그 전까지만 해도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도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여성단체와 나타나가지고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 한참 김남희 의원 그 장윤기 사건인가? 장윤기 사건 터지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런데 분위기 바뀌니까 또 전면 폐지한 거야.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쭉 분위기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였지. 수사권 전면 폐지로 쭉 오다가 장윤기 사건이 빵 터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보안수사권 유지 방향으로 또 흘러갔지.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게 어떻게 장윤기 사건 그게 보안수사권하고 뭔 상관이 있노? 보안수사권 있으나 없으나 이런 사건은 벌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검찰이 언제 진실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안수사 해드는 거 봤냐? 지금까지 검사는 지들을 이익을 위해서 보안수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해서 겨우겨우 막았죠. 그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몸을 내던져서, 아마 유시민 작가 근래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인 경우가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강한 어조에 발언한 게 거의 처음이에요. 최근 10년 내에 처음일 거야.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덤벼든 거였어요. 그만큼 그 시간대에 상황이 위기 상황이었어요. 문조 털레 이후 어쩌고 하면서 보안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목소리 높이는 것처럼, 그래서 강경파인 척하는 것,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다고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동영 방송 내가 안 봤는데 이번에 쇼츠 몇 개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장용진 완전히 개새끼로 나오더만. 직접 장용진을 개새끼로 부른 게 아니고, 저처럼 보안수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는 것처럼, 마치 이재명을 일부러 곤란한 입장에 몰고 가려고 그러는, 이재명 괴롭히려고 그런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었대. 와, 씨, 내가 그거 안 봤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 나중에라도 봤으니 진짜 막 그러고 있대요? 참내 기가 차서네. 자, 아무튼 그렇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갑자기 또 얘가 말을 갈아탄 거 아니야. 말 갈아탔어. 그래서 보안수사 유지해야 된다고 쭉 갔어. 일주일 쭉 갔어. 그런데 다시 분위기가 또 반전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폐지로 돌아온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따위를 해도 돼? 에? 이게 이따위를 해도 되냐고. 이게 정치인의 도리가 맞는 거야? 아니면 인간의 도리라고 맞는 거야? 이래도 돼? 에? 야, 정말 참. 내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난리가 난 이유를 좀 아실 거예요. 김남희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24일 기사, 저희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언론 여기에 가보면 또 김남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24일 기사 보면 이 전말을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김남희가 민주당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진 속에 정권 송치를 발휘했다. 그쵸? 이게 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했다. 모든 사건 검사에게 넘기고 보안수사 요구권 유지한다. 요건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 발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났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가 다가 아니었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상해 갖고 좀 봤는데, 이 김남희가요, 처음에 의원들한테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돌립니다. 의원들한테 잘 들으세요. 지금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의원들한테 법안을 싹 돌려요. 그때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195조에 합동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요. 처음에 의원들에게 개별 자기가 입법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 발의 내용은 한인섭 교수가
왜 SNS에 합동대응본부라는 말을 하면서 왜 지금 김기표가 충격이 아니라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왜 김남희가 처음에는 합동대응본부라고 이걸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형사소송법 개정 중에서 갑자기 김남희가 만든 법안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에게 이미 돌아갔는데 지가 법안 발의를 할 때는 이 합동대응본부 설치를 뺐어요. 처음에는 이것까지 늘려다가 합동대응본부를 뺐어요. 그래서 너 그거 왜 넣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얘가 처음에 발의한 게 이거예요. 형사법 개정안 중에서 갑자기 합동대응본부가 눈에 띄었는데 이 김남희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 어떤 거였냐면 중요 긴급 사건에 대해서 중요 긴급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만들어서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장을 임명하고 수사기관, 경찰과 중수청 직원을 파견받아 검찰이 이들을 지휘하고 검찰의 합동대응본부는 수사를 다 하면서 수사라는 단어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대응본부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랬는데 수사권이 현재 폐지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합동대응이라고 하면서 꼼수를 넣었던 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라고 하면 시비를 붙을 수 있으니까 김남희가 처음에 의원들에게 돌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합동대응본부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전두환이가 박정희 죽고 나서 합동수사본부라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같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여태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남희가 잘 들으세요. 김남희가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의원들에게 돌려요. 나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봐주십시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합동대응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쏙 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만들었다가 이거 왜 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가 따지는 거고. 두 번째, 김남희가 여러분들 처음에 정권 송치라고 얘기했죠. 정권 송치를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모든 걸 정권 송치를 하자. 이거를 지금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사소송법을 7월 30일 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있죠.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어떤 법이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권 송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알레르기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자세하게 이건 취재를 한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현행법에 잘 들으세요. 현행법에도 지금 현재 왜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부터 얘기할게. 왜 자꾸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김남희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정권 송치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수사권이 없는데도 정권 송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권 송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현재는 여러분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행법은 검찰이 여러분들 불기소 하잖아요.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검사들은 들여다볼 수는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불기소를 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무죄를 죄가 없다, 무혐의다. 검찰이 무혐의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를 하지 않아요, 지금. 다만 두 가지 사건은 정권 송치를 해요, 아직도. 어떤 사건이냐면 아동학대랑 가정폭력. 잘 들으셔요. 현재도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은 현재도 무혐의가 나더라도 정권 송치를 해요. 근데 지금 경찰이 여러분들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안 한다는 건 뭐죠? 경찰이 2021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는데 김남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정권을 송치를 하게 되면 무혐의 사건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찰에서 일어나는 무혐의 사건도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검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 검토를 할 인력이 부족하다. 검사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쟤네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뭐죠? 예산과 검찰에 있는 수사관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꼼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권 송치 니꼴 예산과 수사 인력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과 수사 인력을 남기기 위해서 수사권은 없지만 언제든지 그 수사 인력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권 송치를 김남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 수사 인력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현행 민주당이 7월 31일 날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여러분들은 정권 송치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권 송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취재해 봤더니요. 정권 송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현행법은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두 개는 정권 송치인데 여기에다가 5개 범죄를 추가, 즉 7개 사건에 한정해서만 정권 송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사건이 5개를 추가하는 게 무엇이냐 들여다봤더니 성범죄 사건, 그 다음에 아동 성범죄 사건, 그 다음에 스토킹 사건, 그 다음에 장애인 사건,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사건. 이렇게 5개를 추가해서 7개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권 송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김남희가 주장했던 건 처음에 형사소송법 안에 요 사건 정권 송치를 넣자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야, 장영진 기자가 잘못하는 거야. 요 5개예요. 성범죄 사건, 아동 성범죄 사건, 스토킹 사건, 장애인 사건, 노인학대 사건, 요 5개를 추가해서 장윤 기자가 잘못한 거. 제가 이거 지금 취재만 오늘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거를 추가해 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동 성범죄나 스토킹, 장애인, 노인학대 이 사건을 추가해 준 거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행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내가 고소를 해요. 내가 고소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의 제기를 하면요. 무조건 검찰로 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현행도 내가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고소 사건에 한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의 제기를 하면요. 무조건 검찰로 가요. 지금 모든 사건이 검찰로 가요.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민주당이 왜 이 5개를 더해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동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쵸? 아동이 뭘 안다고 이의 제기를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이의 제기를 할 줄 알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학대당한 노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다음에 이런 장애인들이나 노인학대, 스토킹, 여성 이런 것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법률적으로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만 정권 송치인데 지금 사실 이거는요.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경찰의 사건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김남희가 발의한 거랑 전혀 다른 건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에 넣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개별 입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개별 입법. 그러면 개별 입법과 형사소송법 안에 넣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형사소송법 안에 아동 77개의 정권 성취다라고 해보면 나중에 이 법을 살려놓으면 얘네들이 이 법을 통해서 또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입법으로 하나하나 이거를 채택을 해놓으면 쟤네들이 이 개별 입법을 하나하나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국회에서 다 바꿔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형사소송법에 넣자라고 하는 김남희의 주장을 안 된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삭제를 한다. 그건 없는 거다. 그냥 개별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7개의 범죄에 한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게 된다. 라고 해서 민주당이 김남희 법을 사실상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권 송치도 여러분들이 송치라는 거는 경찰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이 정권 송치가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처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처는요, 경찰의 사건을 덮는 경우, 경찰의 비리, 이런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재수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장인기 사건 같이 경찰이 경찰을 덮어주는 사건을 다시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비리 혐의나 경찰이 덮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처가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7개 사회적 약자의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기존에 있던 경찰이 다시 보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7개의 어떤 이 사회적 약자의 사건이 정권 성취가 되는데 검찰이 봤을 때 이건 경찰 단계에서 약간 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처에다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잖아. 분명히 이건 요번에 어디죠? 국힘당 시의원이 아동 성폭행한 거, 그런 사건은 검찰이나 이런 단계나 이상하게 경찰이나 이런 단계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경찰로 다시 안 들고 중대범죄 청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경찰의 비리에 의한 사건은 중대범죄. 나머지 일반 사건들은 경찰이 다시 보안 수사를 하는 거고,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법안은요, 김용민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덮은 건, 죄송한데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선생님,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덮지를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수사권이 없어서 덮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권 송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서영구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권 송치다라고 하는 게 정권 송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자는 여론도 높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아동 성범죄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 그다음에 아동 성범죄 사건, 스토킹 사건, 장애인 사건, 노인 학대 사건 이 5개를 추가해서 7개의 범죄를 정권 송치를 하게끔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또 바뀌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요거는 반대예요. 고소인과 현재는 여러분들 이의 제기는요, 고소만 할 수 있어요. 고소 사건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고, 2021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고발이 너무 난무하니까 여기저기서 고발러들 있잖아요. 아무나 고발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발러들이 하도 쓸데없는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도 이의 제기의 신청권을 추가한다. 요거는 나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고, 이제 민주당이 7월 30일 날 통과시킬 법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 7개를 추가한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 검찰이 이제 면담권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거다. 이런 건 추가해줬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지만 피의자가 억울하다면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경찰과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줬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김용민, 서영교 뭐 이런 분들 다 뭐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정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권 송치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알아봤잖아. 지금 하루 종일 취재하고 알아보고 지금 전화한 거 아니야?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알아보고 설명해 줬잖아. 하루 종일 취재하고 설명해 줬잖아. 검찰에는 수사권이 아예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를 해서요. 검찰은 수사를 못 합니다.